무리함수 방학 때 바로 해가지고 방학 특강 영상 혼자 잘 찍을게요. 마지막에 막 4시간씩 3시간씩 했는데도 다 못 끝냈죠. 일단 도형의 방정식 하고 도형의 방정식 그 부분은 되게 깊게 했고 나름 역함수랑 합성함수 그때 남겨가지고 피드백 했는데 괜찮았고 이제 뒤에 있는 무리 함수랑 무리식 이쪽 부분만 잘 맞추면 끝나는데 숙제 검사할 거니까 이번 토요일날 갖고 올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무리식부터 할 거야. 우리가 처음으로 식 나왔던 게 뭐야?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다항식이 나왔었는데 다항식은 뭐 x제곱 플러스 x 이런 것도 되고요. 2x 이렇게 우리 단항식도 다항식이지? 얘네가 다항식이었어, 첫 번째. 근데 우리가 유리식 저번 주에 배웠는데 벌써 까먹지 않았겠지? 이거 방학 특강 하는 친구들 좀 잘 하잖아. 자, x분의 1 이런 형태도 되고요. 2x분의 x제곱 이런 형태도 되고 그 다음 x 플러스 2, x 빼기 1 이런 형태들도 우리가 유리식이라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2분의 2x 얘도 유리식의 형태야.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은 어떤 기반이라고 했어? 내가 자연수 정수 문제 풀 때 얘네가 어떤 과정이야? 정수 펼침 형태요. 얘는 정수 관련이야. 그래서 152 하나만 적어볼게. 152를 10의 제곱 곱하기 1, 그 다음 더하기 우리 10 곱하기 5, 그 다음 더하기 2 곱하기 10의 0제곱이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펼쳐놓은 게 152잖아. 이걸 이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또 십진법 대신에 x 갖고 치환해주면 1x 제곱, 그 다음 5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 이 형태로 바꿀 수 있어서 다항식이 저 정수 펼침 형태랑 일치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리식은 어떻게 생겨먹어서 분수 형태죠. 그래서 유리수 기반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유리식이 우리가 어떻게 다항식을 포함한다. 요거 저번 시간 복습 좀 하고 다항식 오늘 혼자 찍으니까 급한 게 없어서 다항식은 유리식 안에 포함돼요. 오케이? 이거 하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무리식은 그러면 어떤 기반이겠어? 무리식은 기반이 무리수 형태여야 되겠다. 무리수 형태. 그럼 무리수는 뭔데? 루트라는 게 존재해야 되지. 요 기호가 존재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루트 x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루트를 못 뚫고 나가는 저런 형태들을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무리식이야. 무리식.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적어볼게. 얘도 무리식이야. 무리식. 근데 무리식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 루트라는 계산은 여기 안에 루트 안에 음수일 때 그 다음 0일 때 양수일 때 각각의 수의 범위가 달라졌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루트 값 계산은 어떻게 돼? 허수가 되죠. 0일 때는요 0이 되지. 양수일 때는요 그냥 실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0과 양수가 될 때는 우리가 실수가 되는 거야. 0이 아닌 실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 0과 실수 합쳐서 그냥 실수 전부, 실수 전체. 음수일 때는요 허수되지. 그래서 이 포인트 갖고 우리가 무리식 계산 과정이 일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루트 x제곱 더하기 3은 실수가 되냐? 그 다음 얘가 실수가 되는 x의 범위는 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루트 x제곱 더하기 3이야. 쟤는 실수가 될 수밖에 없지. 이유 자체가 뭘까요? 여기 루트 아래 있는 x제곱 더하기 3 있지. 여기 안에 있는 이 숫자 x제곱 더하기 3이란 식은 항상 x값이 자 x가 실수라 해줄게요. x가 실수일 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3은 최소값으로 3을 갖지. 그래서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3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루트 안에 무슨 숫자야? 양수인 거니까 얘는 항상 실수다. 이건 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이 1차식이잖아. 1차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죠. 저거는 우리가 형태가 어때? x가 실수일 때, x가 실수야. 저 1차 형태는 감소하는 형태니까 지금 여기 있는 2차라는 식은 최소값을 가지는 반면에 얘는 계속 줄어드는 거지.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계속 줄어들어. 라고 했던 그 1차 함수에서 우변만 있는 식의 형태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네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범위를 다시 나눠서 얘네가 실수가 되는 범위를 찾아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다음 값이 어떨 때? 0 또는 양수일 때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가 되는 거야. 합집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0 또는 양수가 될 때 우리가 다음 계산이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라고 보시는 거여서 이항하시면 2x 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저 식이 실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만 얘가 0 또는 양수인 거니까 실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얘가 첫 번째 포인트 어디? 1번, 2번 페이지 234 쪽에 1번, 2번 설명한 거고요. 앞에는 복습 개념 한 번만 다시 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무리식 계산할 때 이거는 너네 이번 시험 범위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거 무리식 계산할 때 루트 A, 루트 B 쟤네 계산할 때 루트 A, 루트 B 얘가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된다. 요거 되는 형태 기억나? 이거 뭐라 하죠? 음수의 제곱근이라 하죠? 음수의 제곱근. 그래서 A가 음수고 그 다음 B가 음수일 때 제가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이거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라 했어 안 했어? 이 형태는 지금 필요충분 조건이 아닌 거지. 아니야. 자, A가 0보다 작고요. 그 다음 B가 0보다 작다. 요거일 때 이때 루트 A랑 루트 B가 계산하셨을 때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된다. 얘는 맞는 말이야. 얘 참인 거 맞는데 이거 오면 A가 음수고 B가 음수다. 이거 맞다 안 맞다? 아니라고. 얘가 우리가 맞춰주려고 하면은 여기까지 써줘야 돼요. 또는 A가 0 또는 B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다 또는 하자. 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그래서 얘네 중에서 하나가 0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계산하면 0이죠. 여기도 우변 0이잖아. 그래서 그냥 0 돼버리니까 얘네까지 됐을 때만 필요 충분이고 이때 이거를 이렇게까지 적혀야지 참인 거야. 얘만 참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 써 있고요. 두 번째 루트 A 있고 그 다음 루트 B. 이것도 똑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얘가 될 때 이거면 분모만 음수다. 외우기로 했지. 고, 그 다음 A가 양수다. 요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왜 안 맞다? A가 0일 때까지 신경 써줘야 돼요. 분자가 0이면 B가 아무 범위 상관없이 그냥 0, 0 박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제곱근의 성질 일부분 써 있는데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루트 안에 집어넣는다. 나머진 계산 어떻게 돼? 이때 빼고 나머지는 루트 A, 루트 B. 이거 곱하시면 무조건 루트 AB. 그 안에 밀어 넣어. 그 다음 두 번째, 저것도 이 범위 빼고는 반드시 그냥 집어 넣어. 이렇게 이거 써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과정은 분모 유리화 써 있어요. 분모 유리화가 써 있다. 분모 유리화 잘하자. 그래서 필수 문제 풀어볼게요. 너네 유리식 풀다 말고 갔었죠? 유리식도 푸시고 무리식도 푸세요. 알겠죠? 하나만 풀면 아쉬우니까 필수 1번 풀고 내가 유제 3번 풀게. 자, x값은요. 2분의 루트 5고요. 요거일 때 우리가 루트 x 더하기 1과 그래서 무리식의 연산을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유리화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무리수 기반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거 합 계산하세요 라고 써 있어. 그러면 얘네 다음 분수는 왼쪽 것도 분모에 루트 있고요. 오른쪽도 루트 있어. 그러니까 유리화를 할 건데 지금 얘네가 어때요? 형태가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인 거니까 루트 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1 얘랑 그 다음 루트 x 더하기 1과 그 다음 더하기 루트 x 빼기 1 얘네를 우리가 유리화가 되면서 통분이 같이 되는 거지. 그럼요. 왼쪽 거는 이제 얘가 얘랑 곱해지니까 루트 x 더하기 1과 더하기 루트 x 빼기 1 다음에다 제곱해 주시고요.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1에다가 빼기 루트 x 빼기 1에 제곱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이때 분모값 계산하시면 합차 공식이니까 x 더하기 1과 빼기 x 빼기 1 얘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계산하시면 분모값은 값이 몇이다? 2가 된다. 2 적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 분자값 계산 우리 저 완전 제곱식 푸시면 되죠. 근데 이때 풀 때도 x값 범위에 맞춰서 잘 봐. 요거랑 요거 계산하시면 어때요? 우리가 양수값 되니까 우리가 그냥 x 더하기 1 하나 나오고요. 뒤에 거 제곱하시면 x 빼기 1 나오는데 플러스 2 루트 x 더하기 1 하나 곱하기 루트 x 빼기 1을 곱하시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이쪽 부분 계산할게요. 다음도 계산하시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빼기 1, 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x 빼기 1, 요거 해주고 마이너스가 껴있으니까 마이너스 2 적고 루트 요 계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다? 음수의 제곱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때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지워지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1, 둘이 지워지고요. 1, 둘이 지워져요. 그러면 분자값이 몇이야? 4x고요. 분모값은 값이 2가 된다. 계산하시면 2x 얘가 됩니다. 2x 여기에다 뭐 해달래? 우리가 x에다가 2분의 루트 5 대입해가지고 값을 구해주세요. 값을 구하려니까 넣어서 값을 계산하면 루트 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1-3번 한 가지 더 해볼게요. 1-3번 x는요 루트 3 더하기 1 하나 그 다음 y는요 루트 3 빼기 1 둘 그때 첫 번째 루트 x 빼기 루트 y 그 다음 루트 x 더하기 루트 y 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 그럼 이때 우리가 합차 공식 걸 거죠. 그래야지 유리화 되잖아. 유리화를 하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x 빼기 y가 되고요. 분자값은 x,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 xy, 그 다음 옆에 플러스 y. 얘가 걸리는 이유가 뭐다? 루트 x, 여기 x 안에 양수죠. 그 다음 여기 안에 양수 맞죠? 그래가지고 그냥 연산이야. 아시겠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음수의 제곱근 나오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해. 자, 그래가지고 이때 분자값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y 하나 빼기 2 루트 xy 둘 x 빼기 y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얘네 값이 우리 정수 부분 여기 있죠? 정수 부분이 아니라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걸려있죠? 그래서 저 유리수 부분 저쪽만 우리가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의 합값을 구하기도 쉽고요. 둘이 더하시면 2 루트 3 그 다음 x 곱하기 y도 구하기 쉽죠? 곱도 3 빼기 1 그래서 값이 2 그 다음 x 빼기 y 둘이 차 구해주시면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하나 둘 그 다음 셋 이렇게요. 그럼 이때 다음 값을 계산하면 분모값은 2고요. 분자값은 2루트 3과 옆에가 마이너스 2루트 2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나오겠다. 이렇게로 계산 돼버린다. 그 다음 무리함수 가정할 건데 뭐 금방 끝납니다. 무리함수 막 엄청 어렵지 않은데 무리함수 핵심점부터 봐보면 그럼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는 뭐였어요? y라는
문자를 x분의 1 유리식과 연결하면은 유리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무리함수는요? 기본 자체가 y는 루트 x 요 형태에서 기반되겠다. 요 형태부터. 그래서 저 형태부터 시작할 건데 하나씩 일단 생각을 조금 정리하면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2차 함수 y는 x제곱 갖고 내가 표기해 볼 건데 이때 y는 x제곱에서 우리가 한쪽 방향, 축의 한쪽 방향만 우리가 잡아줄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범위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축의 오른쪽 방향만 내가 잡았어. 그럼요, 우리가 얘를 우리가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의 역함수. 역함수 만들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우리가 x 값은 자, x 값을 우리가 표현 다시 해달라. x 값은 뿔마 루트 y 이렇게 되겠죠? 그냥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x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b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x는 루트 y 이 형태인 거예요. 그때 이제 y는 x 대칭할 거야. 역함수 만들기로 써줄게요. 헷갈리실까 봐. 그래서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할 거야. 대칭 이동. 그러면 y는 루트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y는 루트 x라는 우리 무리함수 형태는 2차 함수의 한쪽 방향성만 가진 채로 우리가 역함수 만들었을 때 무리함수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건 뭐야? y는 x의 대칭 이동까지만 했는데 일단 식의 범위가 있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정의역 범위잖아. 그때 y는 x의 대칭 이동한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된다는 거야.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x 대칭 이동한 거니까 바꿔줘야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그럼 치역 범위도 있던 거 아니야?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치역 범위는요. y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 치역 범위는 우리가 y는 x 대칭 이동하면서 다음 함수의 정의역 범위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x제곱 있죠? y는 x제곱에 우리가 축의 오른쪽 방향 저쪽만 우리가 잡아볼게요. y는 x제곱. 그 다음 y는 x 그려볼게요. y는 x. 얘네 둘이 만나는 지점은 1,1이겠죠? 이렇게. 자, 그때 얘네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점을 지나가면서 y는 루트 x 얘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축의 한쪽 방향을 역함수한 함수예요. 그 형태까지만 일단 먼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 맞춰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그래서 y는 루트 x 저거 갖고 우리가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나는 네 가지 형태로 접근할게요. y는 루트 x 하나 그려줄 거고 각각 정의역과 치역 표현해 줄 거고 두 번째 y는 루트 마이너스 x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x 해줄 거고요. 네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 형태로 먼저 보고 앞에 계수값이 뭔가 더 생겼을 때 형태로 접근 다시 바꿀게요. 그럼 y는 루트 x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얘네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값이어야지 함수가 돼요?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할 수 있는 값들이어야지. 그래야지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루트 x 자체가 어때야 돼요? 얘가 실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 y도 실수가 되잖아. 그래서 아까 했던 x값 범위 있죠? 그래서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정 이렇게 써줄게요. 정의역. 그 다음 그럼 치역값은요? 방금 계산했지?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루트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가 치역이 되는 거야. 그때 정의역과 치역이 시작되는 0과 0, 요 자리 있죠? 그래서 얘네가 우리가 꼭지점,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된 거야. 얘가 꼭지점이에요. 0,0이 꼭지점이야. 그 다음 이때 형태를 보시면
이 무리함수는 그래서 0,0이란 걸 꼭지점으로 갖고 개형 자체는 어떤 함수? 2차 함수의 한쪽 방향만 따라가니까 모양을 저 정의역과 치역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0,0에서 오른쪽이래, 정의역이. 이쪽 부분이죠. 그 다음 치역은요, 위쪽 부분이죠. 이쪽에 맞게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y는 루트 x 얘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함수가 되기 위해선 루트 마이너스 x 얘 값이 실수가 돼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얘는 마이너스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연산하시면 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정의역이 된 거야. 정의역 표시해 줄게요. 그때 계산하시면 y 값은 어때야 돼? 루트 요 계산에서 실수 값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맞춰서 계산되는 거잖아. 얘가 0일 때는 어때요? y가 0이 된다. 그 다음 얘가 음수값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계산하니까 양수값이 되겠죠. 요만큼이. 그래서 루트 양수니까 나머지는 양수값이어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치역이 되네. 이렇게요. 그럼 얘도 꼭지점을 잡아주는 거야. 0,0이라는 꼭지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0,0 꼭지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얘 아까 한 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정의역은 어떻게 써있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쪽 방향이죠. 그 다음 치역은요 0보다 크거나 같대. 이쪽 방향이야. 그래서 꼭지점에서 어떻게? 왼쪽 위쪽으로 올려달라. 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 얘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 봐. 얘는 밖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처음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루트 x란 거는 어때야 돼? 실수값이어야지 함수가 될 수 있다 했어. 그러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자체가 그냥 정의역 되는 게 똑같아. 저기 루트는 끝난 거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정의역. 그 다음 요따 마이너스 달았죠? 마이너스 달았어. 루트 x 요 값부터 생각을 먼저 해봐. 루트 x는요 어때요? 그럼 계산하시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한테 마이너스 달려있죠? 그럼 마이너스 다니까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y값이죠? 그래서 y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가 치역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 똑같이 꼭지점을 만들어줘. 0,0이 꼭지점이겠죠? 그 상태에서 아까랑 모양 맞춰서 접근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 오른쪽이죠. 그 다음 아래쪽이죠. 아래쪽으로 오른쪽, 아래쪽 맞춰서 그래프 그려주신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 형태가 3번. 이게 지금 당장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하는 방법을 익혀둬야 돼요. 네, 하는 방법 익혀도 3월 셋째 주까지 오답 정리해 줄 거야, 다. 자, 여기 마이너스 x 있죠?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 요 값도 어때야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연산하시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뭐야? 정의역이야. 정의역. 그래서 지금 요 값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루트 마이너스 x 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맞잖아. 루트 연산이니까. 못하시겠으면 아까 우리가 계속했을 때 루트 연산의 범위는 존재한다. 0 이상 이렇게 존재한다. 이것만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공통수학 1부터 할 때 루트 a 값의 범위는 우리가 음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썼지? 그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알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달아주는 거야. 마이너스 달아주세요. 마이너스 달았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죠. 이 값이 뭐야? y 값이죠. 그래서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치역이야. 그러면 똑같이 0,0이 꼭지점이다. 그래서 0,0이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그래프 나오겠네.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다. 여기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바꿔봤자 꼭지점을 찾고 그냥 맨날 똑같이 할 거여서 이거 지금 과정 외우는 거는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네, A 값이 뭐 어떨 때 저쩔 때 이거 외워가지고 하는 거 시험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선행이잖아. 그래가지고 하는 원리 자체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 필수 예제 2번 갖고 옮겨진 얘들을 볼게요. 옮겨진 얘들을 볼게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루트 연산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돼요.
y는 루트 3x 빼기 3 얘 값하고요. 마이너스 2 얘가 첫 번째인데요. 2번에 1번 얘를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정의역부터 파악해야 돼. 루트 안에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0 이상이어야지 저기 계산값이 실수가 되겠지. 여기가 허수가 돼버리면 y가 마이너스 2 플러스 i. 그럼 좌표가 찍혀 안 찍혀? 안 찍힌다는 거야. 그거야. 그래서 3x 빼기 3 값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의역값 구하시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정의역이다. 얘가 정의역.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루트 연산 보세요. 루트 연산. 루트 연산은 어때요? 루트 3x 빼기 3. 요 값은 반드시 0 이상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2가 실려있지. 옆에 연산으로. 마이너스 2 실어주세요. 이렇게. 그럼요. 이때 우리가 다음 식이 뭐랑 똑같아? y값하고 똑같죠?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치역이 되는 거야. 치역. 얘가 치역, 얘가 정역. 그럼 치역과 정역 갖고 우리가 무리함수는 어떤 모양? 2차 함수의 반짜리야. 반짜리. 그래서 꼭지점을 잡을 수 있어요. 꼭지점. 꼭지점은 몇이다?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다. 그럼 얘는 좌표 평면을 그려주시고요. 1, 마이너스 2니까 요 아래 있겠다. 적당히 잡아주시고 이때 요 모양을 맞춰주는 거야. 1 이상이죠. 그럼 1보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죠. 마이너스 2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우리 아까 한 거랑 똑같이 보려고 하면 얘는 1보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위쪽으로 이쪽으로 그래프 평행 이동해서 저기에 맞춰서 모양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모양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이걸 또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얘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루트 3x를 x축으로 얼마 이동한 거예요? x한테 빠져있는 숫자 1만큼 빠져있으니까 x축으로 1만큼 이동. 그 다음 요거 이쪽으로 이항해 주시면 y 플러스 2죠. 그래서 y축으로 우리 y값 몇 빠져있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동. 요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식이야. 그럼 얘가 y는 루트 3x가 어떨까요? y는 루트 3x. 저거는 아까 한 대로 맞춰주면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꼭지점이 0,0인 형태야. 그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서 모양이 일치한다 라고도 볼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저 모양 그대로 따라간다. 두 가지 방법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역 표시, 치역 표시 잘 해주시고요. 집합 표시 갖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두 방법 다 풀어줄 거고요. 두 번째 문제 y는 루트 6 빼기 3x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 적혀 있다. 그럼 얘는 나는 또 똑같이 할 거야. 아까랑 똑같이 루트 안에 6 빼기 3x 있죠? 6 빼기 3x 다음 값은 어때야 돼? 0 이상이어야 돼. 이항하시고 3값 나눠주시면 x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정의역이야. 얘가 정의역. 얘가 정의역인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연산할 때 루트 6 빼기 3x 값은 그럼 반드시 어때? 0 체크하면서 들어간 거니까 얘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플러스 1 더 달려있지. 덧셈 1 밖에 달아주니까 부등식 성질로 1 달아주세요. 그럼 왼쪽 이 부분의 계산값은 y가 되고요. 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는 게 치역인 거야. 얘가 치역.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 거랑 똑같이 우리가 그래프 만들어준다. 2,1 왜 이렇게 못 그릴까요? 1 이렇게요. 자 그럼요. 얘에 맞춰서 아까랑 똑같이 2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 해놓고 요 점에다 이어 붙여줘. 이렇게. 그 다음 얘가 위쪽 이렇게요. 그러면 왼쪽 위쪽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정의역 방향에 맞춰서 치역 방향에 맞춰서 그려준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표현해주면 y는 루트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 빼기 2겠죠. 그 다음 덧셈 1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떤 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 3x를 x축으로 이만큼 2, 그 다음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하는 거야. 요만큼 이동하는 거야. 저렇게 이동하는 거구나. 그럼 얘는요. 우리가 어떤 함수야? 이거 아까 그렸었어.
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죠? 그 다음 계산하시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0,0에서 왼쪽 위쪽으로 그리는 그래프니까 이 모양이 나오고 그 꼭지점을 x축으로 2,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도 옮겨서 그릴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필수 예제 2번 했고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돼요. 둘 다 밑에 거 본인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연습 문제에서 어려운 것까지 몇 문제 추가해서 다 보냅니다. 꼭 다 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오라고 할 거야. 자, 필수 예제 3번. 자, 첫 번째 무리함수는 y는 루트 x 더하기 2 요거를 x축으로 1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3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에 대칭 이동한대.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평행 이동은 이미 많이 배웠어. y는 루트 x 더하기 2 이렇게 써놓고요.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하니까 x에다 1을 빼준다. 그 다음 y에다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3 저걸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 얘가 식인 거야. 두 가지 방법 해줄 거예요. 다음 형태까지 우리가 식을 잡았으니까 계산하시면 y는 루트 x 플러스 1이고요. 3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3이다. 얘가 되는 게 맞아. 그때 y축에 대칭 이동할 거죠. y축에 대칭 이동하시면 뭘 뭐로 바꿔? 우리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겠죠. y축 대칭 이동. 이거 안 되시는 거 없죠? 이거 y축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준다. 이거 많이 했었어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얘는 이제 y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3 얘가 된다. 그래서 이 형태에 맞춰서 a, b, c를 적어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우리 2차 함수는 평행이동 어떻게 해요? 2차 함수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꼭지점으로 하기로 했어요. 꼭지점. 그거랑 똑같이 무리함수도 지금 특이점이 존재하잖아. 유리함수는 특이점이 어디였어요? 정근선의 교점. 그게 특이점이어서 그게 대칭점이 됐죠. 그 특징점들을 옮겨주시면 돼요. 할 때.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의역 찾아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연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2,0이 우리가 꼭지점이 되는데 얘를 이 꼭지점을 어떻게 한다? x축으로 1만큼 이동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형태에서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 갖고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y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까지 그대로 우리가 평행 이동만 했으니까 정의역 범위, 시역 범위 건드림이 없어. 근데 y축 대칭 이동하셨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껴지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껴서 얘만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때 그래프 그릴 때 범위가 바뀌어진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y가 몇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표평면에 1, 마이너스 3 찍어주시고요. 얘보다 이 전부터예요. 그래서 얘보다 왼쪽, 그 다음 얘보다 오른쪽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며 그 다음 얘는 우리가 식으로 짤 때 어떻게 짜는데 꼭지점이 몇이야?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인 거야. 그 형태에 맞춰서 y는 루트 a 쓰고요. 그 다음 x 빼기 1 하나, 옆에 마이너스 3 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지점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했는데 지금 이때 보시면 아까랑 다른 부분이 뭐예요? 얘는 우리가 폭이란 건 그대로인 거야. 2차 함수 평행하고 똑같이.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x 앞에 개수값 1 적혀 있는데 우리가 1, 저 개수를 마이너스 달면서 마이너스 껴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겠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2차 함수처럼 특징점 잡아서 옮긴 건데 근데 방법이 어때요? 무리함수는 식으로 하시는 게 편하다. 무리함수는 그냥 이동시키는 게 편해요.
2차 함수는 왜 그렇게 했냐면 y는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 형태로 일반형으로 써져 있으면 요따 계산 요따 계산 두 번 해야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표준 형태로 바꿔서 꼭지점의 이동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원도 똑같이 식을 너무 많이 쓰면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동시키면 원 모양이 그대로다. 얘도 폼 모양의 크기는 똑같은데 우리가 y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방향이 바뀐다. 어떤 방향? x에 대한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껴준 거야. 이렇게 정역 보시면서 저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 했던 방식으로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무리함수도 최대 최소가 있어요. 지금 함수마다 다 최대 최소 있죠. 그래서 필수 4번 보시면 4에서부터 x값이 14이래. 4에서부터 10까지다. 그때 y는 루트 2x 빼기 4 얘가 써있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a 얘의 최소값이 3이다. 얘의 최대값은 이라고 써있어요. 그럼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역값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모양 그리고 할 거야. 함수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고요. 그럼 요 값은 어때요? 0 이상인 게 맞는데 a가 달려있죠. 따라서 y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우리가 계산 빨라지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요 값이 0 이상, a 달았으니까 a 이상, 그래서 그걸 y로 바꿔서 y가 a 이상 이렇게요. 시험 때 이제 여름방학 때 하면서 이렇게 다 바꿔지면 돼요. 하나씩 하시는 방법 하실 줄 알면 되고요. 그럼 나는 다른 거 모르겠어. 2, a라는 꼭지점이 있죠. 그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그릴 거니까 오른쪽 위쪽으로 그래프게요. 이렇게 그려줄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 무리함수랑 2차 함수가 똑같다 했죠. 그래서 반쪽짜리니까 가짜 x축을 그려주는 거야. 계속 하듯이. 그럼요. 지금 요 값은 값이 몇이야? 2죠. 근데 문제에서 정의역 범위가 어디? 4에서부터 10까지 범위를 쪼개줬어. 4에서 10까지. 그래서 4에서 10 쪼개서 요대로 우리가 그래프 읽으면서 최소값 그 다음 요게 최대값이라고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2차 함수랑 일치하죠. 아예 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저대로 읽어주시면 최소값이 몇이다? 3이래. 그럼 여기에 y좌표가 3인 거잖아. 그럼 얘는 몇이야? 4,3이네. 그때 최대값은 몇이야? 10, 얘를 찾으세요. 별값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4,3이라는 완성된 좌표를 이용해서 a값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4,3을 대입하시면 3은 4 대입하시면 루트 8 빼기 4죠. 그래서 여기가 4 더하기 a. 그래서 얘가 2 더하기 a 값이 3이다. 따라서 a 값은 1이 된다. a가 1이야. 이렇게요. 그럼 다음 식은 y는 루트 2x 빼기 4 더하기 1 얘가 되면서 몇 대입? 우리가 10, 별을 대입한다. 10별 대입하시면 얘가 계산하시면 4 더하기 1이어서 별값은 몇이다? 5가 된다. 별은 5. 그 다음 무리함수의 19하기라고 써 있어요. 얘 그래프가 좌표평면 보실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때 다음 그래프에서 A, B, C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럼요. 여기 무리함수에 무슨 점이 나와 있어? 꼭지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식을 적성해주면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A라고 적고요. 꼭지점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식을 잡아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다음 형태에서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가? 반드시 한 점 지나가죠. 여기 0,1을 지나간다. 이걸 대입 걸어주시면 돼요. 그럼 계산 끝까지 하면요. 어떻게 돼요? 1은 루트 0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된다. 이항 하시면 얘가 2가 되고요. 2는 루트 마이너스 2a 얘가 된다. 계산하시면 4는 마이너스 2a가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2 찾아주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계산을 우리가 일반 형태로 펼쳐주시면 된다. 얘가 일반형인 거야. 그 형태 A, B, C 맞춰서 작성해 주신다. 이렇게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필수 6번이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약간 연상 과정이고 근데
여름방학 때 그래서 필수 5번 정도까지 연산 자체를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수업 들으실 때 많이 편할 것 같아요. 선행 뽑은 김에 조금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수 6번. 필수 6번은 y는 루트 4x 빼기 k, 4x 빼기 8이죠. 그 다음 y는 x 더하기 k. 얘네에 대한 우리가 범위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이렇게요. 예, 2차 함수에 하나, 2점, 서로 다른 2점, 두 번째 1점,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리함수라는 거는 범위가 있는 함수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역과 치역을 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해야 되는 함수야. 저거 실수 전체에 대해서 걸려있는 그냥 1차 함수 그런 개형들이 아니잖아. 2차 함수도 뭘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2차 함수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연립해서 하지. 아이고 미안해요. 말 꼬였다. 2차 함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x에 대한 실수값이 전체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연립해서. 근데 쟤는 어때요? x값의 범위가 존재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값 범위를 파악하시고 반드시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4x 빼기 8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 그 다음 루트 다음 계산이 y값인데 얘가 0 이상이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인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주고 시작할게요. 2,0이죠. 2,0의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돼 있고요. 이때 다음 1차 함수 y는 x 더하기 k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각각 구해주세요 라고 써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 자체가 1인 것만 나와 있고 얘가 y절편이 나와 있지가 않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어때요? 두 점 만나네. 그때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릴게요. 이거 어때요? 두 점 만나네. 두 점인 거야. 그럼 언제까지 두 점 만날까요? 지금 기울기 일자리로 계속 올리면서 우리가 얘가 어때요? 한 점 만나네. 얘 한 점이야. 보라색. 그러면 그거보다 위로 올려볼게요. 얘는 0점 만나네. 0점 만나네. 그 다음 여기에서 더 아래로 낮춰볼게요. 얘가 요로 낮춰지면 얘는 어때? 여기 무리함수랑 한 점 만나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해. 근데 왜 얘는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처음에 말을 했어. 정의역의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연립해가지고 계산한다. 로 해결 지어지지 않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아까 2차 함수처럼 그냥 실수 전체에 대한 정의역을 가지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각각각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상을 할 건지 경계값들을 찾고요. 경계가 뭐야? 이렇게 한 값 가진다. 이거 도형의 방정식에서부터 했죠. 그래서 한 값 가진다. 요거부터 찾고 안 만나는 범위, 한 점 만나는 범위, 두 점 만나는 범위를 우리가 표현해 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점 만나는 범위부터 체크해 볼게요. 두 점 만나는 범위. 두 점 만나는 범위는 언제부터 돼요? 지금 여기 2,0을 지나갈 때. 얘가 시작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접할 때까지. 접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접한다까지. 그러면 얘는 2,0을 지나간다 라고 하시면 2,0을 누가 지나가? y는 x 더하기 k가 지나가. 2,0을 대입해주면 k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루트 4x 빼기 8하고요. 그 다음 x 더하기 k를 연립하시고요. 접한다니까 한 점만 만나게끔 만드는 거여서 얘네는 판별식을 쓸 거예요. 양변에 제곱할 거예요. 4x 빼기 8 이렇게요. 그 다음 요거 계산하시면 x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k제곱이 되고요.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x제곱 그 다음 옆에 2로 묶고요. k 빼기 2x 얘가 되고요. k제곱 더하기 8 얘가 되면 는 0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접한다니까 판별식 d는 0 써줄 건데 짝수 공식 쓸 거니까 4분의 d라 쓸게요. 그럼 k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k제곱 빼기 8 요 값은 값이 0 된다.
그래서 k제곱 빼기 4k 더하기 8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계산 끝까지 하시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값이 k값은 0이 되겠네. 그래서 접한다 일 때 k값은 0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2,0을 지나간다 라고 할 때 k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범위를 써줘야 돼요. 우리가 k값이 마이너스 2일 때부터 두 점 만나지는 거 맞잖아. 맞죠? 얘가 k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인 거야. 이 한 점 만나는 거 접 보이죠? 이 값이 몇인 거야? k가 값이 0인 거야. 그래서 요 사이 범위 쓸 건데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한 점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두 점 만나는 범위. 그 다음 한 점 만나는 범위를 쓰면 방금 접한다 찾았지? 그래서 k 값이 0이다 하나에 쓰고요.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얘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무슨 절편? y절편. k 값이 더 낮아야 될 거 아니야, 저거보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게 한 점 범위고요. 그 다음 빵점 만난다. 저기 써놨죠? 그래서 빵점 만난다는 k 값이 0인 것보다 어때요? 올라간다. k 값이 0보다 올라간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범위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부등식도 했고 명제도 했고, 명제에서 부등식 쓰는 것도 봐서 알 텐데,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수가 어때요? k 숫자가 작아질 거예요. 그 다음 k가 0이에요. 이쪽 위쪽으로 가면요 k가 커질 거야. 그거에 맞춰서 0인 거 범위 쓰시면 k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한 점인 거 범위 요 아래쪽 쓰실 때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 요대로 맞춰서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산이 하나 틀렸구나. 실컷 했는데. 아이 속상해. 요거 계산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요거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얘가 되고요. 계산하시면 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죠. 이항하시면 값이 4가 돼서 k값이 1이 된다. k값이 1이에요. 미안하다. 요 값이 k값이 1이에요. 그럼 저 값이 k값이 1이면 어떻게 된다? k값이 0인 거 다 1로만 바꿔달라. 이렇게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요. 저 값이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 하는 방법은 일치하고요. 저 계산 하나만 바꿔주세요. 저것만. 그래서 우리 접한다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니까 둘을 연립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x값 교점이 몇 개 가져요? 요 y는 x 더하기 k라 한 점 가진다 인 거니까 교점의 개수가 한 가지여서 우리가 그걸 처리하는 접을 처리하는 과정은 뭘로 한다? 판별식으로 한다. 얘가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 두 점에 대한 원리는 우리가 2차 함수랑 달라. 2차 함수는 x값들이 정의역들이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그냥 판별하시면 됐어요. 근데 쟤는 어때? 정의역이 일부분만 꽂혀 있는 거지, 모양 자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시고 접한다 이외에는 직접 경계 판단을 해줘야 된다. 문제 제일 길게 풀었거든. 얘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데 계산 틀려서 미안하고 계산 저거 바꿔주세요. 네. 자, 물 좀 한 입 먹고 올게요.
내 마이크 나온다. 자, 그래서 요거의 역함수는 우리 어떻게 구해줘야 돼? x로 정리하실 건데요. x 정리. 근데 너네는 무리함수란 건 정의역도 있고 치역도 있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을 조사하시고 역함수 돌려야 되는 거야. 그냥 식 갖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식이 끝이야? 아닌 거예요. 무리함수란 건 정의역과 치역이 다 잡혀있는 함수야.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얘가 중요하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우리 아까랑 했던 거랑 똑같이 정의역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루트 요연사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하기 2 달면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연산 역함수로 이제 돌려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x로 정리를 먼저 할 거야 나는. 그럼 어떻게 한다? y 빼기 2는 루트 x 빼기 1이야.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이제 뭐 해야 되게? x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야겠죠. 그래서 x 빼기 1 요 값은 y 빼기 2의 완전 제곱이 된다. 그럼 계산 조금만 더 할게요. x는 y 빼기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1이 된다.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y랑 x 대칭하시면은 뭐가 돼? 역함수가 되겠다. 인데 정의역도 우리가 역함수 같이 돌려줘. 치역도 역함수 돌려줘 라고 하던 거지. 유리함수에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 범위 잡혀 있으면 꼭 같이 돌렸어요. 역함수 하실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y니까 x로 바꿔서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함수 쓸 땐 치역까지 쓰는 게 아니야. 정의역 쓰시면 치역값 잡히는 거야. 그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잖아. 정의역 범위, 제한된 범위, x값 범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없이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값 c는요 2가 되고요. 이 표준형식을 전개하시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가 되니까 a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4가 되고요. b 값은 5가 된다. 이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남았다. 네. 하나 더 하시고 뒤에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저거 하나만 조금 하자. 그 다음 질문 받아줄 거예요. 개념편은 요 뒷부분. 자, 필수 8번. 역함수 그래프와의 교점이래. 그렇구나. y는 루트 3x 빼기 2 더하기 2. 얘의 그래프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의 좌표래. 역함수. 요거의 점의 좌표. 이렇게요. 만나는 점의 좌표야. 그럼 얘는 y는 루트 3x 빼기 2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 역함수를 구해서 둘이 연립해서 구하는 거야. 아니면 역함수라는 거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를 다르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역함수와의 교점 관계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하기로 했냐면 y는 x라는 거를 대칭 이동해서 만드는 함수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함수가 있죠. 원함수라 쓸게요. 원함수가 증가 그래프인지 감소 그래프인지 나눠서 가셔야 된다고 역함수 진도 나갈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내가 증가함수 그려볼게. 그럼요. 얘의 역함수는 y는 x가 이렇게 생겼어. 얘 y는 x야. 그럼 대칭 이동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 그려지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교점들이 어떻게 돼? 세 선이 같이 지나간다 라고 하는 거야. 역함수랑. 역함수, 원래함수, y는 x 셋이 같이 지나가. 이게 증가함수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 감소함수 그래프가 아직 문제집이 쉬운 편이어서 안 나왔는데 자, 얘가 y는 x 얘랑 대칭 이동했는데 조작이야, 조작. 자, 얘를 우리가 이동시켰더니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더니 요런 함수가 돼서 지금 얘네는 요 점도 교점, 이 점도 교점, 이 점도 교점이야. 그때 내가 얘가 a, fa다 라고 적었을 때 얘는 역함수니까 a, f 역함수 a도 걸리는 거거든? 맞아? 맞죠? 그러면 지금 얘는 a, fa, a, f 역함수 a 얘네가 같이 지나가는 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는 fa 값을 b라고 적을래. fa 값을 b라고 해볼래. 그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f 역함수 b잖아. 그럼 그 값이 a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y좌표가 다시
x좌표가 b가 됐을 때 그때 y좌표가 a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잖아. 그럼 다음에 대한 y좌표가 a가 돼. 그래서 반드시 이 좌표는 f 역함수 a, a가 되며 다음 값은 b, a가 된다 까지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a, b랑 b, a는 뭐의 대칭? y는 x의 대칭인 교점이 우리가 짝수계로 존재하게끔 된다라고 증명을 한 번 했었으니까 빨리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요. 여기 y는 x까지 셋이 지나가는 데는 한 개만 존재한다. 감소함수여서 그래요. 증가함수는 셋이 무조건 같이 지나가. 셋같이. 이렇게요. 그 다음 얘는 셋이 한 개. 그 다음 y는 x의 대칭인 좌표가 짝수계로 걸린다. 그래서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야. 1차 함수를 대칭 이동하셨을 때 우리가 이때 이렇게 한번 같이 걸린다. 이대로만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럼 0개 짝수로 인정해서 한 개만 우리가 교점이 나온다. 저거는. 자, 그래가지고 이걸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 감소 판단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무리함수에서 감소 그래프인 거 버전이 있거든, 문제가. 자,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기 위해서 나중에 어려울 때만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부터 꼭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정의역 값 따져주면 x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y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얘는 오른쪽 위쪽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다 보니까 얘는 좌표 평면을 정확하게 좀 그릴게요. 이거는 3분의 2컴마니까 이 정도로 찍고요. 그 다음 2컴마 이렇게 요 점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 그래프는 어때? x가 늘어날수록 y 값이 늘어나는 증가 함수다. 증가임을 판단했고요. 그때 y는 x란 건 우리가 3분의 2, 3분의 2 지나가겠죠? 이렇게. 맞아? 그 다음 2, 2를 지나가겠죠? 2. 그래서 요대로 지나가게끔 우리가 1차 함수 y는 x를 그려준다. 요 원점 그려주시면서 이렇게. 그럼 이때 요대로 대칭 이동해서 만드는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지점은 뭐라는 거야? y는 x와 y는 루트 3x 빼기 2 플러스 2가 같이 지나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식을 역함수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 무리함수 있죠? 루트 3x 빼기 2 더하기 2와 y는 x, 쟤네 연립해서 x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때 여기에서 추가적인 요소가 하나 걸려 있으니까 계속 계산해 볼게요. 루트란 건 계산하기 위해서 루트를 한쪽에만 놔둬주시고요. 얘를 이항하시면 얘는 x 빼기 2다. 이렇게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때 양변을 제곱할 거야. 3x 빼기 2가 되고요. 오른쪽 식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되죠. 우변 이항하시면 x제곱 빼기 7x 더하기 6은 0이 된다 라고 하셔서 x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로 x는 1 또는 6이 나오거든? 맞지? 그랬을 때 1과 6 중에서 되는 건 뭐냐? 라고 하시면 1과 6 중에서 뭐가 될까? 얘가 뭐가 될까?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1 넣었을 때 어떻게? 그 다음 6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줄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잘 볼게요. x값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어줄 거야. 우변에다. 그럼 다음 무리 시계 계산값이 음수란 거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넣어서 확인했을 때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6값 넣었을 때는요. 얘가 값이 4가 되지. 양수값이네. 얘는 된다. 라고 하시는 건데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지금 다음 방정식에서 차수를 여기 위에다 써줄게요. 지금 얘는 몇 차야? 루트 걸려있잖아. 차수를 알 수 없다. 얘는 1차죠. 근데 풀이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이 제곱을, 양변을 제곱을 한 거잖아. 그럼 내 맘대로 차수를 올려서 계산한 거잖아. 맞아? 내 맘대로 차수를 올려서 계산했어. 그렇기 때문에 차수적인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차수를 그냥 키워버린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해요. 원래식하고 다른 식이야. 원래식하고 다른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수를 키워서 계산했을 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안 된다라는 걸 판정해도 되는데 얘네를 무연근이라 하거든. 무연근. 아닌데 근으로 판정돼요. 차수를 그냥 키웠기 때문에. 얘네 x값의 범위는 정의역값 잡혀 있는데 지금 루트 3x 빼기 2란 지금 좌변식을 계산했을 때 반드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맞지? 따라서 x 빼기 2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제곱해가지고 구한 근 자체도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안에서만 근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잡는 거를 무연근이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근이 된다. 얘는 근이 아니다. 얘가 안 된다는 거야. 무관한데 근이라고 잡혀가지고 계산값으로 나오는데 안 되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 줘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요 뒷과정 이것까지 설명을 꼭 해주고 싶었고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무리함수에서 주요 포인트들은 다 다뤘어요. 혹시 듣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지금 방금값 그냥 대입하시고 되는 거 찾아라 라고 기억이라도 해줘야 돼. 무리함수가 교점이 1개였는데 점좌표가 2개 나왔어요. 2개? 근데 1?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계산하시고 무연근 확인해 주셔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역함수의 정의역이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함수. 자, 19번 하나만 더 할게요. 247번에 19번. y는 루트 x의 그래프 위에 점 P가 있대. 점 P가 원점과 A 사이를 움직일 때 삼각형 OAP의 최대 넓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크게 그릴게요. 자, 여기에서 점 P란 거가 요 곡선 위에 움직이는데 이때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써 있는데 지금 OA라는 두 지점은 얘네는 어때요? 고정이야. 근데 얘는 고정점이죠. 정점인데 P란 점은 동점이에요. 얘 움직이던 거. 앞에서 도형의 방정식 했었죠. P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P가 언제가 됐을 때가 저 삼각형 넓이가 제일 커질 때인지부터 그거부터 판단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P란 점이 언제가 돼야지 가장 삼각형이 커지냐면 선분 OAB는 반드시 잡혀있는 길이잖아. 맞죠? 요만큼 변이 하나가 잡혀있어. 그러면 점 P에서부터 선분 OA까지 떨어진 거리값을 우리가 높이로 볼 수 있잖아. 이걸 밑변으로 보시면.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뜨리는 지점이 P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 P 지점은 언제가 될 수 있냐? 선분 OA에서부터 얘가 기울기가 몇이죠? 얘 기울기가 1인데 기울기가 1인 형태에서 이 y는 x, y는 루트 x라는 곡선 위에 접하는 지점에 점 P가 잡혀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높이 값이 가장 멀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 높이만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야. 접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만큼 높이값의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따져준 거고요. 나머지 다른 지점은 이런 데라 생각해봐. 높이가 너무 짧아요. 높이가 언제가 제일 커지지? 지금 한 선에 정점이 2개 잡혀 있고요. 이걸 밑변으로 두시면 이 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y는 루트 x 위에 한 지점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울기 1자리에 얘랑 우리가 접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형태는 y는 루트 x와 그 다음 기울기 1자리이고 y절편을 모르니까 k라고 적으시고요. 그럼 둘을 연립하시면 루트 x의 값이 x 더하기 k다 라고 적어준 다음에 양변 제곱하시면 x는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이다.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x제곱 플러스 2k 빼기 1x 더하기 k제곱은 값이 0이 된다. 이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접한다에 대해서 k값을 구할 거예요. 먼저
접한다. 그럼 얘는 4K제곱 빼기 4K 플러스 1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4K제곱 하면서 이 값은 값이 0일 때 K 값을 구할 수 있다. 이항하시고 4 나눠주시면 K는 값이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세요. 그럼 K 값이 4분의 1이면 이때 둘을 연립하시면 지금 점 P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만큼 거리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지금 계산할게요. y는 루트 x 이거랑 우리가 y는 x 플러스 4분의 1 쟤를 연립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루트 x는 x 더하기 4분의 1 연립하시고요. 양변 제곱하겠다 했지. x는 x제곱 더하기 옆에가 2분의 1x 더하기 16분의 1이고요. 우변을 이항하시면 x제곱 빼기 2분의 1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6분의 1 얘가 된 거야. 그래서 다음 식은 0이다. 그래서 x 빼기 4분의 1의 값의 완전 제곱값은 0이 된다. x 좌표값은 4분의 1이 되며 하나만 나왔죠? 그때 4분의 1 값하고 우리가 매칭되는 좌표까지 찾아주면 되겠다. 4분의 1을 요따 넣으셔도 되고 요따 넣으셔도 돼요. 4분의 1 요따 넣을게요. 그럼 값이 2분의 1이 되겠다. 요 좌표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저 좌표가 4분의 1, 값이 2분의 1이며 y는 x까지 떨어진 거리 재주시면 된다. y는 x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한다. 거리, 얘가 뭐가 돼? 높이가 된다. 계산할게요. x 빼기 y는 0이 되며 신발끈 공식 할까? 그냥 신발끈 공식 하자. 0,0 있잖아. 네, 신발끈으로 할게요. 0, 0, 1, 1, 그 다음 4분의 1, 2분의 1, 그 다음 0, 0. 0, 0이 많으니까 0, 0, 0, 0 얘는 쉽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계산하시면 요 계산 얘 값이 2분의 1 되고요. 그 다음 반대쪽 빵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절대값 안의 계산이 2분의 7이 되죠? 그래서 4분의 7 되겠다. 삼각형 넓이는 4분의 7 이렇게 나오겠다. 방학 동안 고생했어요. 방학 때 못 맞췄다. 네, 화이팅. 1시간만 더 들어주시고요. 여기까지 끝내오세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끝내가지고 체크할 거야. 알겠지? 고생했다.